10월 2일, 그 다음에 9일, 10월 16일까지가 연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OT를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기 쪽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이렇게 기계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12월 18일부터 12월 25일까지가 건축 방화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쭉 유형성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볼게요. 뭐냐면 폭발요. 보세요. 폭발 방폭 있잖아요. 폭발하고 방폭은 3%대입니다. 출제율이 3%대. 3%대니까 총 31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15문제 정도를 전후를 찍어 드릴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유효물하고 석유류는 5% 정도 나와요. 31문제, 3, 5, 15, 1.5문제에서 2문제 나옵니다. 자, 이것은 20문제 안쪽으로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예요. 위험성 평가는 2%대 나올 겁니다. 31문제 중에서. 그래서 2, 3은 0.6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5문제 정도 찍어 드릴 거예요. 내가 이해를 시켜 드리지만 지금 이거 다 합쳐서 지금 여기 다 합쳐서 10%입니다. 10%면 3문제가 나오거든요. 아니 이제 약간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좀 힘들어. 왜냐면 야, 주부는 왜 안 하고 갈까? 이런 부분들. 할 건데 굉장히 심플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듣게끔 딱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철저하게 시험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간이 지금 잡혀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폭발, 방폭, 위험물, 석유, 위험성 평가가 3주 정도 잡혀져 있잖아요. 좀 당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없는 땡땡하제가 있어요. 땡땡하제. 땡땡하제. 땡땡하제에 땡땡하제가 10% 정도 나옵니다. 10%. 10% 나오고 31문제입니다. 그리고 3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땡땡하제 아래 땡땡하제. 최근의 트렌드는 뭐예요? 땡땡하제 중에 병원하제잖아요. 병원하제. 병원하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병원하제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병원에 어떤 특수한 가스가 있거든요. 폭발성 가스가 있는데 그 부분만 병원의 특수한 가스에 대해서만 한번 나왔던 적이 있고, 병원은 지금 병원의 설비들을 소급해서 적용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26년까지 미뤘어요. 그걸 왜 미뤘냐 그런 이야기 지금 들립니다. 병원에서 하제 나고 이번에 5명 정도 간호사 포함해서 5명 사망했잖아요. 자, 이런 식의 시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은 좀 밀양 병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안 나왔어요. 잘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것도 준비를 해 놔야 되겠죠.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요. 이런 부분들은 고득점을 받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내주든지 아니면 내가 정리해서 서브노트를 만들든지 해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거기에 엔지니어링, 여기에 뭐 설계, 감리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좀 잘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뭐 워낙 뭐 나왔던 부분들은 잘 안 나오니까 뭐 업무, 감리 업무, 그러면 감리 대상 어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재 조사가 있어요. 하재 조사. 하재 조사가 있는데 하재 조사도 요즘은 한 2번에 걸쳐서 한 번 나오면 한 2%대
정도 전체에 봐서 2%대 정도 보시면 돼요. 한 번 걸쳐서 한 번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땡땡하지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한번 볼 거예요. 시간이 나면 지금 이게 빠져 있거든요. 뭐냐면 이 세 과목을 뭐라고 좀 줄여서 하고 땡땡하지 하면 할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연소입니다. 연소. 연소는 화제를 배우는 거잖아요. 자, 연소인데 연소가 거의 지금 보시면 여러분 좀 편할 거예요. 지금 세 근으로 만들어졌어요. 무겁다 해가지고요. 그리고 얇아졌는데 문제가 더 수록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페이지가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페이지가 이게 한 220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2000페이지 안쪽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옛날에는 한 문제가 끝나면 그 비어있는 공간 비우고 다시 다른 문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으로 다 당겼어요. 그래서 문제는 많이 수록이 돼 있고 적게 수록이 안 돼 있고, 저번에 이제 올해 3번 시험 쳤던 부분들이 안에 수록이 돼 있어요. 다시 수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소방기술사의 시험 안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출제 기준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번에 출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살짝 오류가 있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위험성 평가하고 법률이 빠진다고 했다가요, 오늘 민원이 들어갔는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출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연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면접 출제 기준 이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아, 이 범위가 이 정도 범위구나를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시면 목차 여기 있잖아요. 이 목차를 보시면 1권에 연소광학하고 전기소방이 되어 있고요. 2권에 기계소방 건축방화가 되어 있고, 3권에는 폭발 및 방폭, 유물, 석유류, 그리고 위험성 평가, 소방의 적용 엔지니어링, 유도 및 계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수공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목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공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썸머리 쪽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이 출제 분석이 되어 있고, 연소가 지금 9.10%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연소가 10%가 나오네. 10%면 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죠? 자, 연소. 연소는 화제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화제를 배우는 어떤 대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 액티브적인 게 있다. 오늘은 제가요, 연소공학 들어가기 전에 전 범위를 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줄까 싶어요. 심화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전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지금 사실은 옛날에 제가 공부를 할 때는요, 1년짜리가 회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날 들으면 한 번 다 듣고 나면 2023년 1월 1일 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연소공학을 갖다가 2022년 1월 1일 들으면요, 2023년 1월 1일에 다시 연소공학 들어요. 그 너무 텀이 길잖아요. 빠른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암기가 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70 되신 분들 합격을 하거든요.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잘 암기가 안 돼. 근데 젊은 사람들, 난 젊은데 이렇게 암기가 안 될까?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기억력이 좀 많이 나빠져서 그러나? 근데 70 되신 분들, 69 되신 분들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어떤 시스템이요? 자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4개월에 한 번씩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굉장히 짧은 거 저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요, 4개월이고 이 4개월이 지금 96시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입니다. 규정입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고 100시간 내에 소방기술사를 마치라고 아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비 과정을 받잖아요. 할 수 없이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잘못 올려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96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대신 뭐냐면 강사가 정말 잘 떠줘야 돼요. 뭐냐면 어떤 부분들을 깊게 하고 어떤 부분도 얇게 하고 어떤 부분도 깊게 하고 어떤 부분도 얇게 하고 이 부분들을 뭐예요? 강사가 잘 떠줘야 돼. 그러면 이만큼 깊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 범위를 그거는 이제 학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 쪽으로 이제 공부하셨던 분 있잖아요. 전기 자격, 전기 회로 이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전력공학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계공학 했던 유체역학 책을 한 권 배웠던 거 다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대신 뭐냐면 소방에서 했던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것들이 파생되는 게 많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저 원장님 강의 들으면 뭐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일부는. 근데 그 부분들은 뭐냐면 파생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파생되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요. 파생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반도체 이야기만 넣으면 이제 좀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도. 근데 그 부분 딱 필요한 것만 딱 가져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굉장히 쉽게. 근데 그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광전식 감지기, 발광부, 수광부도 사용되죠. 그리고 강센서도 사용되죠. 그리고 유도등도 사용되죠. 뭐 이게 사용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떠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공부를 96시간 안에 굉장히 어떤 부분들은 원리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잘 떠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만큼 깊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는 어떤 부분은 가볍게 교육하고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들 적절하게 잘 떠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은 소방기술사 전체를 한번 보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순식간에 3시간이 지나갈 건데 그 지나가는 속에 어디에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나오고 다시 그걸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여러분들 어떤 거든지 가래요. 만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3일 내지 4일.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합격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준비한 보따리를 일주일 만에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주일이 좀 길어요. 한 3, 4일 안에 들어와요. 그래야만 그게 내게 돼 있고 그래야만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이 봐야 된다는 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죠? 저는 젊고 나이 드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3, 4일 만에 만들어낼 수 빠른 어떤 회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암기되는 거고요. 젊은 사람이라도 그게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오늘 3시간 안에 떠낼 거예요. 소방기술 전체를 떠낼 거예요. 우리 배우는 부분들을. 예. 그리고 자 일단 소방기술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방기술사 어디를 공부해야 될 것인지 소방기술사 얘기합니다. 자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식상하다 아니야. 한 수 앞에 두 수 앞에 세 수 앞에 보여야 돼. 공부를 저한테 3번 4번 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뭐요? 한 수 앞에 두 수 앞, 세 수 앞 보면서 막 머리를 그리셔야 돼. 그것도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듣는 것이 암기가 잘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듣는 것도 암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그다음 패시브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능동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수동적인 거잖아. 대책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재에 대한 대책이 말이에요. 자, 능동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어요? 기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요? 소화 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보 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재가 나면 능동적으로 소화를 하고 능동적으로 경보해서 피난하고 하도록 인명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네. 그런데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나와요. 자, 패시브 시스템은 이게 어떤 게 있어요? 패시브 시스템.
패시브 시스템은 자 다시 그리면 이 부분이 그림이 그려놔야 된다. 생각이 나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따른 화재 성장입니다. 시간에 따른 화재 성장이에요. Q예요. 열방출률이야. 봐라. 성장기, 재성기, 감쇄기. 발화의 방화. 자, 여기는 뭐냐면 기계 건축입니다. 건축, 방화. 화재를 방어한다. 방화가 두 가지가 있죠. 화재를 저지르는데도 방화예요. 그 한자가 달라요. 이건 화재를 방어하는 개념의 방화죠. 건축 방화. 근데 사실은 발화를 지연하는 거는 어떤 게 있더라? 방염이 있어. 성장기를 지연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내장기가 있고 하나는 뭐요? 방화구역이 있어요. 자, 무조건 생각이 나야 돼. 재성기의 방어, 화재 방어. 뭐요? 내화 구조야. 나중에 성능까지 다 배우죠. 성능까지 다 배워야 돼. 이 성능은 뭐예요? 안준식님? 예, 지루박도 아니고 예, 하차차입니다. 이거는요. 차차고요. 내장기는 불코난입니다. 불코난. 자, 이게 몇 프로입니까? 시험에. 지금 책에는 12%가 13% 되어 있죠. 그 건축 방화가 14%네요. 많이 올랐네요. 그죠? 14%입니다. 이거 배울 거예요. 나중에 건축 방화. 자, 전기는 몇 프로예요? 16%입니까? 예, 18%입니다. 어우, 18% 많이 올리네. 기계는요, 28%네요. 보세요. 28%, 18%, 14%입니다. 32%, 28%예요. 60%죠? 그러니까 기계, 전기, 건축이 60%예요. 그리고 이것이 10%예요. 70%야. 이게 다예요. 이게 소방기술사예요. 소방기술사입니다. 다음에 이건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시험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화재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시험에 나왔어요. 화재 저항. 화재 가혹도와 화재 저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강의 개념에서 나온 자, 액티브 시스템, 패시브 시스템. 저번에는 뭐가 나오냐면 방화 구획과 내화 구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하중 지지력. 화재가 났을 때 있잖아요. 하중이 건축물이 지탱을 하는 거예요. 구조가 지탱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탱 가느냐 안 되느냐. 하나는 차염성, 차열성이요. 차염성, 차열성이요. 기본적으로 차연성은 있고 차연성. 차차차, 차차차, 하, 차차차. 차연성, 차열성, 차염성. 차연성, 차염성, 차열성, 차염성. 하중 지지력이 하나 더 있어요. 건축물 붕괴를 얘기하는 거죠. 화재가 났을 때 건축물이 붕괴되지 않는 능력. 그건 내화 구조는 가지고 있고 방화 구역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화재를 방화하는 건 있지만 그 저번에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방화구역은 수도 없이 나왔고요. 내장도 수도 없이 나왔고 여기에 건축 방화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60%입니다. 그리고 성능 위주 소방 설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30% 돼요. 성능 위주 소방 설계가 20% 정도 이상 됩니다. 근데 성능 위주 소방 설계하고 즉 건축 방화가 다야. 다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가져가면 뭐요? 일단 큰 그림이 보이지, 그죠? 큰 그림이 보이잖아요. 소방기술 하는 공부 중에 소방기술 다예요. 왜요? 지금 70%잖아. 60% 전체가 지금 여기 70%잖아. 이거 연소공학 배우고 기계, 전기, 건축방화 70%야. 그리고 아까 그 10%가 뭐예요? 이거 합쳐서 10%야. 80%야. 그리고 계산 문제가 또 한 10% 가까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법규 이런 거 따지면 이제 뭐 나머지 기타 이렇게 등등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소방기술사입니다. 화재 저항. 이것은 또 뭐냐면 연소는요. 연소의 삼연소는 뭐예요? 가산점이잖아요. 가산점을 만족하지 않게 해. 뭐예요? 예방이죠. 나중에 땡땡 화재 들어가보면 땡땡 화재 이렇게 있습니다. 땡땡 화재 대책, 땡땡 화재 대책 이렇게 됩니다. 예방, 소방, 방화예요.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방화. 이게 뭐라고요? 소방, 예방. 이제 여러분 이제 듣고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듣고 올라왔을 거라고 하고요.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그럼 불이 안 나잖아. 예방이야. 화재가 나면 이 두 가지로 방어를 해요. 화재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수동적인 개념의 건축법적인 개념이고 하나는 뭐다고요? 능동적인 개념의 소방법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방염은 뭐다고요? 소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것을 배우게 될 건데 자, 그리고 거기에 대분류별 출처 분석이 있고 128회까지 그다음에 소분류별 출처 분석이 있잖아요. 발화연소, 성장 열전달 연소 생성물 대책 기타 그다음 출제 경향 및 접근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는 몇 번이나 뭐가 몇 번이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구술해 놓은 거야. 근데 어디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방기술사라는 게 있잖아요.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요.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전기, 기계, 건축, 뭐 유효물, 석유류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자, 그 부분들을 뭐냐면 이제 그 출제된 부분들에 나눠서 있잖아요. 딱 짜집게 해놓은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읽어보시면 되고 출제 경향 및 접근 방향은 그리고 뒤에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좀 아쉬워요. 제가 출판사에 얘기했어요. 원래 A 시리즈로 있잖아요. 더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걸 내줬던 적이 있어요. 연결고리를 쭉 내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더 간략하게 된 거예요. 이건 좀 구체적이니까 이걸 넣으려 했어. 안 된다네. 대판 싸우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뭐 싸워서 이게 안 된다고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출판사가. 근데 이제 어떻든 간략화된 이건데 일단 이 그림은 이거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오늘 이것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 여러분 이거 보기는 이거 보시고 이거 가지고 제가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 하면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어쨌든 자, 저거 가지고 뭐예요? 오늘 전체의 소방 기술사를 다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표가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뭐냐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합격권에 올려놓는 거예요. 50점대. 죄송하지만 지금 책 뭐 해봤자 뭐 이거 2권 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3권이에요. 이 3권입니다. 글씨는 좀 작지만 이거 3권 해가지고 이게 연봉 이력이요. 10년이면 30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30년 살면 30억이 되고요. 40년 살면 40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또 해봤자 17억, 뭐 20억 받아도 있잖아요. 40% 떼면요. 10억 받기 힘들잖아요. 아니, 무슨, 이거 좀 외워주세요,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좀 뭐 전부 정말 단순하게 얘기하면 폭발시켜야 돼요. 책을 폭발시켜야 돼, 이거. 나중에 막 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부풀어 올라와 있어야 돼. 지금 교수님 지금 너무 많이 공부해. 지금 책을 도저히 떨어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세요. 새 책 아주 몇 권을 드릴 테니까. 근데 뭐 이거 안 된다, 이거 뭐 이런, 여러분 기사도 이보다 두껍겠다, 그죠? 물론 기사하고 다르죠. 이런 이제 깊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도전해 볼 만한 그는 되죠. 자, 안에 뭐 이제 글씨는 자꾸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단순하게 그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뭐냐면 연소공학입니다. 연소공학의 지도를 그려봅시다. 이 연소공학의 소방기술사의 지도를 그릴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발화야. 두 배는 연소예요. 세 번에는 화재성장 열전단이야. 조금 저한테 오래 들었던 분들은 뭐요? 딱 발자국을 끼고 있잖아요. 한 수 앞으로 보면서 쭉 생각하시면 돼. 그것보다도 있잖아. 암기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공부하면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저도 있잖아요. 앞에서 강의를 들을 때 있잖아요. 앞머리 따주는 게 훨씬 잘 외워지더라고요. 교수가. 앞머리 따주는 게 훨씬 잘 외워진다니까. 된 사람들은 저거 뭐 저거 잘못됐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뭐예요? 몇 수 앞을 보면서 움직이셔도 되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걸 겁니다. 네 번째, 연소 생성물이야. 다섯 번째, 대책 및 기타야. 자, 이것이 우리 연소공학에서 배울 거 다예요. 일단은. 그리고 책에는 그래서 한 7, 80문제, 8, 90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뭐예요? 문제 분석에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연소 발화. 발화는요. 발화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걸 생각합니다. 첫째. 여러분 잘 아시죠? 연소 곡선, 에너지 곡선, 물적 곡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 연소 상하한계의 차. 이게 뭐예요? 연소 범위잖아요. 연소 범위의 영향 요소.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보세요. 연소 구역, 비연소 구역이야. 그건 잘 보세요. 연소 구역이야. 그걸 연소 범위라 그래. 이게 연소 구역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화재나 폭발이 안 일어날까? 이강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뭐 때문에요? 연소 범위 영향 요소 때문에. 연소 범위도 뭐예요? 늘었다가 줄었다 하더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여기 온도가 70도씨야. 그럼 연소 범위가 늘어나. 여기 압력이 높아졌어. 옛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분진 폭발을 하는 게 있었어요. 송진을 집어넣고. 압력을 있잖아요. 세팅을 해놔요. 압력 더 높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폭발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발력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연소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압력부 시험하는 구조에서 있잖아요. 연구실에서 있잖아요. 그 압력 범위 딱 정해놨어. 그 이상 못 올리도록. 큰일 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두죠. 이것이 플러스 4%, 이것이 마이너스 4%. 안전 여유 구역. 여기는 안전한 구역인 거야.
자, 연소구역, 비연소구역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한계 플러스 마이너스 4% 이거 물어봤어요. 얼마 전에. 연소구역과 비연소구역과 안전유의구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아, 온도나. 그래서 지금 연소 범위의 개념, 측정 방법, 영향 요소, 온, 압, 촉, 산, 온도, 압력, 촉매, 산소. 별표 하나, 둘, 세 개예요. 해 두셔야 돼. 온압, 촉산 외우셔야 돼요. 시간 정말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다 연소범위 체계 영향 요소 있죠. 그죠? 거기다 뭐예요? 가로에 온압, 촉산 적으세요. 나중에 안 하면 온압, 촉산, 야, 도저히 쓸 때 못 쓰겠다. 온압, 촉산 적어야 돼. 그럼 뭐, 온이 뭐다? 온도, 압력, 촉매, 산소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요. 다른 말로 표현해요. 연소 범위를요. 이걸로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자,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연성 혼합기의 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공단공이야. 영공단공. 아직 가연성 혼합기 농도 표시법 4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라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 시험 나온 게 있죠. 2번. 뭐가요? 별표 하나, 둘. 2번 나왔어요. 자, 폭발 한 개씩. 여러분, 폭발. 연소 하한계, 연소 자한계. 굉장히 빠르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2가지입니다. 단일 물질, 복합 물질. 자세한 거는 좀 이따 다 말씀드립니다. 단일 물질, 존슨 법칙. 복합 물질, 르샤틀레 법칙. LFL, 존슨 법칙. 뭐예요? 0.55 CST. UFL, 3.5 CST. 르샤틀레 법칙. L분의 100, L1분의 V1, L2분의 V2. 뚝뚝뚝뚝뚝. 가연성 가스가 많을 때 각각의 연소 하한계가 있는 걸 합쳐서 뭐예요? 종합적으로 하한계를 정한 거예요. 또 상한계를 정한 겁니다.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뭐예요? 이 부분에서 산소의 농도. 이거 뭐예요? 채소산소 농도.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둘, 셋. 별표 하나, 둘. 요즘 계산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고 2문제, 3문제 나오는 데 있잖아요. 본문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이 나와요. 동떨어진 뭐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본문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요. 열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 부분이 있네.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연소 범위는 이건 뭐예요? 연소 범위는 이거 뭐예요? 가연물과 공기잖아요. 산소잖아. 뭐 산소. 가연물과 산소와의 관계입니다. 자, 산소하고 관련된 거. MOC, LOI, OB가 있어요. MOC, L, FL 곱하기 O2입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이거는요.
우리 지금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예요? 21%죠. 그죠? 이걸 100% 우리가 질소하고 산소가 100%고 산소가 21%죠.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LOI.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OB. 어떤 물질이 완전 연소시킬 때 산소의 가부종량을 가지고 그 물질의 위험성을 따지고 있어요. OB. 산소 밸런스. 물어보지는 않았어.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의미가 필요하고 LOI는 자주 이야기가 나와요. 난 CPV에서도 뭐 얼마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별표 3개니까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니까 일단 지금 전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에너지 조건입니다. 자, 이제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물적 조건을 한 거야. 물적 조건은 연소 범위, 가연소 혼합기, 산소와 가는 거는 뭐야? 물적 조건이고 에너지 조건을 할 거야. 에너지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 발화 에너지. 그리고 하염 일주 한계. 별표 하나, 둘, 하나. 소염거리 별표 하나, 둘. 이렇게. 나중에 연계된 거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최소 발화 에너지. 자, 이거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것은 기체이고, 요거는 기체. 그 다음에 액체. 액체 여러분 인화점. 제1수율은 얼마예요?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죠. 이 인화점. 그리고 연소점. 그리고 발화점. 자, 나머지는 별표 하는 거 발화점에 별표 3개입니다. 발화점의 영향요소는 뭡니까? 발화 온도의 영향요소는 뭡니까? 다 똑같습니다. 발화점, 발화 온도를 볼 수 있죠. 발화점의 영향요소, 발화 온도의 영향요소, 발화 시간에, 발화 지연 시간의 영향요소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시험은 이렇게 발화점의 영향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발화 온도의 영향요소. 아니 어떤 놈은 갑자기 500도씨 발화됐던 놈이 400도씨 발화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변화를 주는 게 뭐예요? 압력이 높아지면 뭐 낮은 온도에서 발화하겠네. 그죠? 농도는요. 농도도 화학 양능 조성비일 때 빨리 발화하겠네. 낮은 온도에서 발화하겠네. 자, 어떻든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기체, 액체 이렇게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자동 발화와 인화. 자, 발화 지금 3번째. 지금 발화에서는 이걸 가지고 하더라. 물적 조건, 그 다음에 에너지 조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자동 발화와 인화. 다 책에 지금 이 앞에 딱 제일 앞에 장 있잖아요. 연결고리. 자동 발화와 인화. 시험 98회, 99회. 그리고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자동 인화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98회. 자동 발화와 인화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99회. 자동 발화의 영향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최근에 나왔어요. 별표 하나, 둘, 3개예요. 자, 별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출제됐네. 2번 출제됐네. 3번 출제됐네. 이고요. 나올 확률이 있으면 하나 더 줘요. 나올 그 사이클상. 자, 그리고 화학 반응 속도입니다. 이게 화학 반응 속도. 화학 반응 속도 별표 하나, 둘, 셋, 4개예요. 뭐라고 넣었어요?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첫 번째. 화학 반응 속도와 충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두 번째 시험 나왔고,
화학 반응 속도와 충돌 이론과 전이 상태 이론과 온도와 화학 반응 속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최근에 아니고 나왔고요. 그것이 100회 약간 넘어서 나왔어요. 나올 때가 돼서 별표 4개야. 이게 뭐냐면 계속 한 문제로 나왔던 게 아니에요.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화학 반응 속도와 충돌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화학 반응 속도와 충돌 이론과 여기서 발생되는 전이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이 온도와 화학 반응 관계를 물어본 거야.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 속도 높아지는 거지. 거기까지가 지금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클을 보면 나올 때가 돼서 별표 4개야. 온도가 높아지면 C가 높아진다. C가 높아지면 전이 상태가 된다. 전이 상태가 되면 V가 커진다. 좀 알아듣는 분도 있을 거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죠. 관계없죠. 좀 이따 설명드리고 따로 설명드리고 중요하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야. 문제 분석을 해서 봤더니 저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야. 바라에는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 그리고 자연 발화와 물적 조건과 에너지 조건. 그리고 자동 발화와 인하 화학 반응 속도. 그 4가지 큰 카테고리가 바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 찍어드리니까. 별표 4개, 3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봐요. 몇천 문제가 이렇게 시험 나왔을 거예요. 저는 뭐냐면 첫째 단계는 한 300문제, 한 500문제 선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예요? 딱 마무리. 그 정도 500문제에서 그냥 안쪽으로 해서 합격권을 올려놓는 거예요. 심플하게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다 던져내버리고. 그래도 여러분 첫 문제 하나만 하겠어요? 못하지. 힘들어서 못하지. 그럼 학원 찾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봐라. 끝이야. 끝입니다. 봐라. 끝이에요. 쭉 끝이에요. 요거 배울 겁니다. 봐라. 야, 이러다가는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연소 옵니다. 연소. 개념요. 산화 반응이고 일과 빛을 내죠. 산소와 반응은 다 산화 반응이야. 철도 산화 반응을 하죠. 물과 산소와 반응하고 전자와 반응해서 있잖아요. 수산기를 만들어내니까. 산화 반응이에요. 산소 반응하니까. 근데 그것도 연소라고 그러지 않잖아. 연소라는 건 산화 반응을 하면서 뭐예요? 일과 빛을 내는 거예요. 연소, 개념. 그 다음에 요소, 가산점, 연쇄 반응. 메커니즘, 흡분 혼연배, 합중 혼연배. 흡분 혼연배, 합중 혼연배. 여러분 심화반입니다. 이것은 별표 2개야. 이 워낙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건 뭐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연소의 형태입니다. 형태 보세요. 고체, 액체, 기체예요. 기체,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그리고 폭발연소. 하나, 둘, 액체연소, 정발연소, 등심연소, 분무연소, 별표 2개, 고체연소, 분해연소, 정발연소, 자기연소, 장열연소, 자, 뭐 별표 1개 정도 다 포함해. 자, 불꽃이
불꽃이 있는 연소, 불꽃이 없는 연소. 불꽃이 없는 연소를 뭐라고 그래요? 신부성 화재, 분소성 화재. 또 뭐라고 그래요? 장열 연소. 표면 연소. 표면 연소, 표면 화재. 이건 뭐예요? 표면 화재. 자, 이 두 개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뭐냐면 중요했죠. 뭐냐면 이런 거 안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가지고요.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소화설비, 경보설비의 대처 방안이 달라져요. 불꽃 연소이면 열 감지가 유리해요, 연기 감지가 유리해요. 물론 연기 감지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그래요. 연기 감지기는 빨리 동작하는 대신에 오동작이 많아. 열 감지기는요 늦게 동작하는 대신에 오동작이 적어요. 현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화재가 굉장히 순식간에 자라는 부분들은 오히려 있잖아요. 연기보다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뭐 자동식 같은 경우는 온도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율을 감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은 하나, 둘, 셋. 분소가 두 번 나왔어요. 분소 화재 메커니즘과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분소와 장열 연소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이번에 물어봤어요. 야, 이거 뭐냐면 이것은 제가 있잖아요. 책에는 없고요. 지금은 실어놨어요. 지금은 실어놨지만 책에는 없고 이야기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불꽃이 있는 연소와 불꽃이 없는 연소를 했다. 근데 이 신부성 화재와 분소와 장열과 표면 연소는 표면 어떤 부분 이런 연소들은 원래는 불꽃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똑같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있잖아요. 불꽃 화재로 진행되지 않는 게 있고 그 상황에서 불꽃 화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장열 연소는요. 장열 연소는 숯이에요. 숯은 불꽃 연소로 진행이 안 돼. 분소는요. 어떤 원인 때문에 신부성 화재로 바뀐 거야. 어떤 거요? 온도가 너무 낮든지 산소가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그냥 신부성 화재로 불꽃이 없는 화재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도가 높아진다든지 산소가 투입되면 뭐요? 그냥 바뀌어. 불꽃 화재로. 왜요? 그럼 이거는 왜요? 불꽃 화재로 바뀌려면 활성 라디칼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자, CHONS 핀 이런 것들 유기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열을 가해. 열을 가한다? 뭐가 나와요? 활성 라디칼이 나온다. 그리고 산소와 결합하면서 뭐요? 이게 열과 빛으로 보이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데 수천 C만 남겨놓고 뭐요? 나머지를 다 빼버린 거야. 여러분 숯 만드는 거 있잖아요. 가마 있잖아요. 거기 뭐요? 굉장히 높은 고열을 가해서 있잖아요. 산소를 막아버립니다. 만약에 산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쟤만 남겠지. 그래서 숯 가마에다 막 높은 가열에다 있잖아요. 산소를 딱 막아버리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C를 놔두고 N, O, L 이런 것들 뭐예요? 굴뚝으로 다 빠져나간 거야. 이게 빠져나가면 수초는 뭐예요? 수천 높은 온도를 가해서 점화를 시키면요. 산소와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긴 내는데 뭐라고 이게 바깥쪽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불꽃 형태로는. 나오지가 않아요. 내부의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어떤 반응은 하죠. 반응해서 열과 어떤 빛을 낼 수는 있지만요. 우리 바깥쪽으로 나오는 어떤 불의 부산물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불의 부산물에 나오는 어떤 열과 빛이 뭐예요? 다른 데 영향을 주잖아요. 다른 부분들도
가열되는 어떤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거 물어봤어요. 훈소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해서 훈초가 진행되는지 온도와 공기야. 예를 들면 제가 있잖아 하재가 요만큼 나오고 있는데 있잖아 저 살아있는 나무를 베서 있잖아 집어넣어요. 그럼 뭐예요? 불꽃이 없는 연소로 바뀌겠지. 근데 하재가 굉장히 열렬하게 붙고 있는 상태에서 나무 살아있는 넣어봤자 뭐예요? 불꽃 하재야. 굉장히 큰 높은 온도에서는 그럼 그 불꽃 하재예요. 그죠? 저런 건 이제 훈소성의 어떤 하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수수 그렇지가 않지.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지. 하여튼 이거 물어봤어요, 이번에. 자, 좀 길어졌고. 자,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열 에너지원 중요합니다. 열 에너지원. 자, 크게 열 에너지원. 열 에너지원 별표 하나, 둘, 셋, 넷. 전 5개 하고 싶은데 화학적인 열 에너지원, 전기적인 열 에너지원, 기계적인 열 에너지원, 원자력. 자, 원자력만 별표 하나. 기계 별표 2개인데 뭐가 별표 단열 압축 있죠? 단열 압축만 2번 나왔어. 전기 저, 유, 정,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심화반응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오늘 지금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지금 벌써 1시간 훌쩍 지났어. 어떻게 3시간, 2시간 다 하겠나, 이걸. 저항 가열, 유도 가열, 유전 가열, 아크 가열, 정전기, 낙뢰 가열이잖아요. 아크 가열만 별표 한 몇 개 될걸?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전기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따로 많이 나왔고요. 낙뢰도 2번 나왔고, 뭐 여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원의 종류도 물어봤어요. 총합적으로. 열 에너지원은 어떤 게 있는지. 화학적인, 전기적인, 기계적인 열 에너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지금은 약간 뜨거워졌다가 싹 내려앉았어요. 또 언제 튈지 몰라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면 연소의 이상현상. 자, 바, 리, 이에, 불. 연소의 이상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2가지 형태로 나왔어요. 산소의 결핍에 따른 연소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2번. 나올 때가 되었어요. 바, 이에, 불. 연소의 산소 결핍에 따른 사실은 뭐냐면 블로오프도 있잖아요. 블로오프도 여러분 블로오프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뭐예요? 촛불 같은 게 있잖아요. 바람을 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면 불 때는 그 순간적으로는 뭐예요? 공기가 공급되면 그 지나고 나면요. 약간의 뭐예요? 공기가 없는 상태가 돼요. 산소 결핍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길순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블로오프가 만약에 산소 결핍이 이상현상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그게 기술사잖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은 또 이야기 따지는 분이 있어요. 뭐 옛날에 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일단은 뭐냐면 책에는 이렇게 이 3가지가 뭐라고요? 산소 결핍의 이상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바이블, 백파이어, 엘로팁, 즉 황색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백파이어, 그리고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는 이것만 따로 물어봤어요.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시험이 3번 나왔어요. 산소 결핍에 의한 이상현상 2문제, 불완전 연소 1문제. 별표 하나, 둘, 셋. 나올 때 됐어요. 네. 연소의 이상현상. 발이, 이에, 불. 백파이어, 리프트, 엘로, 팁, 블로오프, 불완전 연소. 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소는 끝났죠.
일단은 화재 성장 열전단은 10분 쉬었다가 할게요.